네, 2025년 5월 13일 이정훈입니다. 한동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굉장히 많은 탄핵을 펼쳤습니다. 20몇 번인지 30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방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자는 한자로는 똑같습니다. 방탄이 뭐냐고요? 총알을 막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피격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경호처가 뜻밖의 움직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경호할 수 있다. 계엄령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경호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을 후보 시절부터 경호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이 각 당의 후보들은 경찰이 현재 경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당 공호팀을 18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했어요. 경찰에 가게 되면은 수사, 경무, 여러 파트가 있어요. 군대 가게 되면 보병, 포병처럼. 그 중에 하나 경비 파트가 있습니다. 경비라고 하면은 어디 경무를 지키거나 시설 이런 거 지키는 거. 경비하고 비슷하게 경호 파트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도 33 경호대는 군이 하지만 101 경호대는 경찰이 합니다. 경찰도 경호부대가 있다. 경호 요원들이 있다. 그 중에 180명으로 이번 유세에 나온 후보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은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한테 투입하고 이준석 후보한테는 10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기타 후보한테 투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찰 경호 말고도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유세를 하게 되면은 여러 경찰들이 나와서 주변 정리를 하면서 이 경찰 경호대는 근접 경호만 하고 앞에서부터 쭉 경비 비슷한 걸 해줍니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들어가는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을호 경호입니다. 을호. 가포 경호가 있고 을호 경호가 있는데, 가포는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포 경호일 겁니다. 을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열 2위인 국회의장, 3위인 대법원장, 4위인 헌재 소장, 그 다음 국무총리에 제공되는 경호입니다. 대통령 후보면은 국회의장 내지는 국무총리급에 해당되는 경호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당 경호팀이 붙고요. 이 유세를 하기 위해서 이 주요 후보가 이동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기동대,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그 외에도 그 경찰의 정보팀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신변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가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제6호가 대통령 이외에도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의 요인의 경우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외국 정상들이 오게 되면은 외국도 경호팀이 오지만 그들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가게 되면 우리 경호처가 따라가지만 총기는 그 나라에서 못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호팀이 우리 대통령을 경호하죠. 때문에 우리 경호처법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국내 요인인 경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외국 정상을 경호하기 위한 건데, 요거를 슬쩍 돌려서 국내외 요인인 경우, 요걸 토대로 해서 이 요인에 대통령 후보로 들어간다라고 경호처가 판단을 했는지,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경호를 해주겠다. 이거는요, 윤 대통령이 계엄한 거랑 경호실은 상관이 없죠. 경호처장 출신 김영현 씨가 실무자를 했다는 거 문제 외에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왔을 때 경호처가 막았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집요하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경호처가 작살날 같아서인지 공식 요청이 있으면은 경호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당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 무슨 총경인가가 총경회의 수집해갖고 저항도 하고 또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려고 했던 게 민주당 정권인데 그걸 약간 틀었던 게 윤석열 정부죠. 그래서 경찰은 이재명 후보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경호, 경호처 경호 다 붙었습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어제 5월 12일 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를 하면서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방탄복 입고 그 위에 선대위 점퍼를 입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죠. 네. 왜 그러느냐? 그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 이재명 후보를 암살하겠다, 테러하겠다 신고가 7건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격용 소총이 들어왔다. 저격용 소총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거 우리 그 특전사 또 HID 같은 데서는 저격수를 키우죠. 저격용 소총을 입고 저격수들은 원래 사수하고 조수가 둘이 내가 한 친구는 망경으로 보고 한 사람은 쏘고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즉 김정은을 암살하고 조선인민군 간부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테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건 있을 텐데 그러한 저격용 소총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되는데 밀반입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밀반입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엉터리인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그래서 방탄복을 입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대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테러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국정원에 있었던 박선원 의원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방검복을 입었다가 방검복은 칼을 찌를 때 칼을 막아주는 거죠. 방탄복으로 바꿨고 지금은 방탄과 방검이 다 되는 옷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탄유리나 이런 것들을 후보 앞에서 이 유리창을 세우거나 유리를 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옛날에 그 일로 삼김이 붙었던 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를 노리고 야당 사람들이 막 뭘 던졌어요. 그때 이제 유리에 대한 방패를 듣고 막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총을 맞으면 유리가 파편이 나가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근데 어쨌든 방탄복을 입혔다. 그리고 이제 유세장 주변을 감시하는 드론을 띄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의견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장거리에서 2km 바깥에서 쏠 수 있는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방탄복 입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방탄복을 입었다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는 연도가 기억이 안 난다. 올해인가 작년인가요? 트럼프가 작년이죠, 작년. 미국에서 총 맞았죠. 근데 어딜 맞았습니까? 그 저격수는 그때 그 친구가 쏜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M16으로 쏜 거예요. M16을 미국에서는 민간인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붕 위에 공장 지붕 같은 데 올라가서 딱 거총 걸어놓고 거기 조준경이 있는데 그 조준경은 우리 국산입니다. 미국의 업자들이 소총에다가 한국 조준경을 달아서 팔죠. 그래서 그런 걸로 쐈는데 어디 맞았습니까? 이 귀에 귓볼에 맞았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때 트럼프가 방탄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을 노렸습니다. 얼굴을 노렸는데 확 돌리는 바람에 귀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탄복 아무리 입어봐야 저격수들은 되게 얼굴을 노린다. 근데 얼굴에 방탄복을 입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탄유리를 설치하자 그러는데 방탄유리는 총을 맞으면 파편이 터지고 하니까 그것도 위험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면 방탄복이라고 하는 거는 방탄조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은 어깨는 다 드러내고 요 심장하고 폐가 있고 내장 있는 그다음에 요 단전 이하 성기가 있는 부분은 막아주는지도 못할 겁니다. 요 배꼽까지 정도 막아주는 건데 그리고 등하고 옆구리도 거의 못 막아요. 그럼 방탄복은 총알 맞으면 안전하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탄복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재질로 만드느냐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총알을 막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미국에서는 FBI도 자기네 기준으로 방탄복 등급을 만들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미국 법무부 국립사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저스티스니까 정의니까 정의연구소라고 해도 되는데 사법연구소라고 번역하네요. 그래서 NIJ라고 하는데 NIJ에서 방탄복의 등급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NIJ1, NIJ2, NIJ3가 있습니다. NIJ1, 2 정도는 뭐 권총 막는 건데 이제 이건 의미가 없고 지금은 NIJ3가 돼야 됩니다. 지금 주요 국가들 경찰관들이 있는 방탄복, 주요 국가에서 방탄 헬멧, 방탄복 이게 이 정도입니다. 무게는 한 1kg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뭘 막느냐? 쉽게 말하면 권총알 정도는 근거리에서 쏘면 막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총을 막으려면 뭐 해야 되냐? NIJ4가 4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총알을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굉장히 상세한 선물은 저도 자신이 없고 복잡하니까 건너뛸게요. 그럼 NIJ3나 4를 입었을 때 권총이나 소총이 날라오면 탁 맞고도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나느냐? 아닙니다. 이런 방탄 재질을 해놓고 진짜 사람한테 쏘면 안 되니까 벽돌을 놓고 이런 NIJ3나 NIJ4 방탄 조끼를 넣은 다음에 총을 쏴보면은 그 안에 있던 벽돌이 깨져버려요. 터져나갑니다. 그러나 총알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총알은 못 들어가지만 총알이 주는 그 충격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벽돌이 깨집니다. 그러면 그걸 입고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듯이 아프고 뼈가 다 부러지고 우리 이 나이 되면 안 싸우지만 어릴 때 싸워봤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한번 옆구리 팍 맞거나 이 간 같은 데 맞거나 명치 맞으면 헉 그러죠. 저는 어릴 때 한번 굉장히 빨리 뛰다가 엎어진 적이 있는데 배가 울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총알에 뚫려 죽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방탄복은 총알을 막아주는 거지 충격을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방탄복을 구입할 수 있느냐? 불법 아니냐? 불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방탄복이 거래가 됩니다. 어디서 거래가 되느냐? 뭐 사고 싶은 사람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방탄복 치면 나와요. 대한안전공상과 코리아 세이프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방탄복을 팝니다. 79만원짜리도 있고 67만원짜리도 있고 40-50만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방탄조끼 파는 거 많아요. 그거 되게 무겁고 뭐 둔탁한데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봐야 얼굴은 맞으면 가는 거고 가슴부터 여기 정면으로 했을 때 여기 맞는 건데 맞으면 그 총알은 뚫고 들어가지 않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아랫돌이 맞으면 역시 불구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무게 3kg짜리 방탄복을 입혀서 이재명 대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방탄복을 입느냐? 전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지난번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면서 한 정권이 계엄령으로 저항하도록 몰아붙인 거가 있죠. 계엄령을 한 거는 윤석열의 실수고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사이비 단식도 하고 뭐도 하다가 탄핵 특검을 밀어붙였으니 독이 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자가 방탄복을 입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입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만약에 테러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느냐. 북한의 정찰청국이라면은 자기네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싹 도망가면은 우파가 했다 그러면 한국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죠. Think the unthinkable. 이 안보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나는 북한 정찰청국에 내가 책임자라면 작전할 것 같아요. 그거 완전히 덮으시면 한국에서는 내전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지니까 더 좋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잡아먹으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가 부닥치는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세력, 좋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세력에 강력하게 싫어하면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베도 자유대 출신 약간 마시간 친구가 만든 사제총역에서 피격됐잖아요. 그때 뭐 경호도 세게 하지 않았고 트럼프도 유세 중에 맞은 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없으란 법은 없죠. 또 이재명 씨가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정과 4범에 지금 정과 5범이 되는 걸 강제로 세워놓고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보이니까 불안해서라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북에서 테러할 가능성은 이재명과 민주당 측을 생각해 봤느냐 이거지. 그리고 이왕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고 나왔다면은 전면적으로 붙어야지 뭐 이렇게 방어적으로 가냐. 난 이런 생각합니다. 총알도 피해가고 총알도 버텨내는 그런 뚝심으로 가야지. 그건 두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탄핵을 남발하니까 지금 와서는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피격이 두렵다. 근데 무슨 대한민국 리더가 되겠다는 거야. 박정희도 8.15 때 부인이 돌아가시는 피격을 당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현충원에서 암살하려고 한 이북이 한 사건도 있었고 아웅산에서 당했던 것도 전두환이고 이 역사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정면으로 막 쏴야지 그거 방탄복 하나 가지고 맞겠습니까?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뭐 요렇게 하나 뭐 방풍옷 입는다고 그게 막아지겠어요? 엄청난 추위가 오는데 이 뭐 모닥불 피워놓고 처음엔 따뜻하겠지만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면으로 맞서고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고 자기 살겠다고 방탄복을 입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호처는 그러한 이재명을 위해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총을 맞고 We fight, I fight, I fight 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피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당선의 지름길입니다. 옛날에 이 목에 살짝 그어가지고 헬기 타고 서울까지 가는 이재명 참 약한 모습이었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재명은 탄핵에서 방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